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제가 정치부 생활 한 30년을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한 후 한 10년 후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런 명칭으로 공수처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 정치권에서 하도가 된 지 20년 만에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고 현판식까지 다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했죠. 자, 공수처는 일단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족, 범죄를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현직 대통령, 산부 요인, 서울시장 같은 광역단체장, 또 판사, 검사, 경찰은 경무관 이상 이렇게 다 수사 대상이 되는데 특히 판사, 검사, 또 경무관 이상 경찰은 기소권까지 갔습니다. 수사권에 더해서 기소권까지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유지까지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수처는 결국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사, 판사, 경찰 간부 여기서는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은 오늘 출범을 했는데 아직 물론 차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23명의 검사도 또 뽑아야 되고 수사관도 뽑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수사 대상 1호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당에서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이야기 그전에 최강욱 뭘 비롯해서 몇 사람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본인 처가 부인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 이 검찰총장으로서 살해는 권력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징계위원회 명분이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판사 사찰 이런 문제나 또는 한동훈 채널A 사건에서 감찰방해, 수사방해 이런 주장을 했던 것들이죠. 법무부에서 주장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검찰총장도 검사하고 수사 대상이니 수사, 기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나왔죠. 자, 그것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그때 후보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굉장히 이 수사 대상 1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수사 대상 1호가 현직 검찰총장이 되지 않겠느냐. 퇴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직 퇴임한 사람들까지 고위공직자는 다 수사 대상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거의 수사 대상 1호 이렇게 검찰 간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검사입니다. 검찰 간부입니다. 1호가 검사 간부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데 윤석열이 아니고 이성윤이 될 수도 있다. 이성윤. 추미애 사단의 핵심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친정권 인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가지 정도의 직권 남용 의혹이 한꺼번에 이성윤에게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로 보도된 것을 보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이 있는데 그때 13명을 기소를 하고 총선 전에 1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13명 기소하고 그때 송철호, 한병도, 백원우,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를 포함해서 13명을 기소를 하고 총선 후에 수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가 허지부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추가 기소 없이 서둘러 마무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언론에서 오늘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덮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울산 사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명이 불구속 기소를 했고 총선 후에 수사를 하기로 당초 예정됐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 선임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 또 이진석 지금 국정상황실장, 그때 사회정책비서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수사가 확대되면은 그 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수사가 제대로 되면 이 세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임종석은 한 차례 소환조사 받았죠. 이광철도. 자, 그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 대신 송철호에게 출마해달라고 간접으로 권유해다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7개, 8개 정도의 청와대 관련 부서가 총출동해서 송철호 시장 만들기에 나섰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그 꼭대기에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광철은 울산시장에,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개입, 또 이런 것에 별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진석, 지금 국정상황실장,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그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후보와 청와대 인근에서 만났는데, 그때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같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선거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재해모병원, 울산의 산업재해모병원을 그때 예비타당선 면제를 하기로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한다. 그 발표를 하면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이 유리해지죠. 그런데 그 발표를 안 돼. 이것을 선거 이후로 미루자. 김기현에게 좋은 거 줄 수 없어. 이래서 그것을 미루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거 대책까지 막 논의를 해서 이진석이 그 기소 대상이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수사팀이 한 번 바뀌었는데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진석을 추가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추미애 대변인 출신입니다. 3차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구자현 차장검사는 추미애의 첫걸음에서도 뭐 이것을 뭐 어쩔 수 없죠. 빼도 박도 못하니 오케이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을 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진석을 포함해서 관련자 누구도 기소하지 말고, 더 이상 기소하지 말고 13명 외에 새로 뭐 혐의가 있는 임종석, 이광철 누구든 기소하지 말고 그냥 불기소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장선거 개입,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부정선거는. 그리고 특히나 청와대 권력이 총동원된 관건선거를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간부가, 최고위층에 있는 검찰 간부가 뭉갰다. 이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고 공수처 수사 대상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윤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성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은 또 한 2가지 더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는 아침에 제가 조간딱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서를 계속 그 수사팀에서 계속 냈는데 그 의견 보고서를 다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검사 전원이 지난주에는 집단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방을 찾아가서 항명을 하는, 왜 이거 결제 안 하느냐 항명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미뤘다고 하는데, 그 무혐의 처리 한동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무혐의 처리가 되면은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추미애 사단에서 꾸며왔던 게,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으로 그 채널A 사건, 한동훈이 연루된 채널A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죠.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하고 또 징계위에 해부를 하면서, 윤석열을 징계위에 해부를 하면서 이 그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제목을 뒤집어 쓰였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무죄를 받게 되면 그게 다 허물어지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성윤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해당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직권남용 3. 오늘 조금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것을 수사 중에 수원지검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재편을 했죠. 그리고 상당히 힘을 실어줬는데, 자,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이 정도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이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그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가짜 내사 보고서, 사건 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짜 내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가짜 내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출국 금지를 시킨 뒤에 나중에 그 간할이 됐던 그 검사를 파견했다는 그 대기 발령을 했다는 그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요구했다가 이 가짜로 우리 만들어서 출국 금지시키는데 좀 지금이라도 사인을 좀 해다오 이렇게 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거부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데 오늘 또 다른 혐의점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 금지 당시에도 김학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팀에서 수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성용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수원지검에 압력을 넣어서 수사 중단을 시켰다. 그런 보도가 오늘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역시 직권남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검찰 간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이냐 이성열이냐 완전히 정반대죠.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개량한 수사를 하다가 그 어떤 통제를 받고 견제를 받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성윤은 윤석열의 오히려 수사를 막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경희대 법대 후배,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특감반장 이런 인연으로 윤석열의 수사를 오히려 막으려고 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물론 김진욱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조간닥폴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차장이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벌써부터 권력과 가까운 민변 출신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1호가 누가 되느냐. 자, 공수처는 역대 정권마다 20년 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족한 공수처는 이 관련법에 독소 조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정권 소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조건을 막 낮춰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만들어놨고 문을 열어놨고 또 하나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도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것을 가져가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야권 쪽에 있는 공직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아주 엄하게 수사를 하고 정권 쪽에 있는 공직자는 그냥 뭉개거나 축소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권력 정권의 소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나 이성윤이나 이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를 보면은 진정한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기구냐 아니면은 권력 정권의 소대냐 이것이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검사 23명 나머지 처장, 차장 외에 23명이 어떤 인물들이 임명될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1호 수사 대상이 누구일지에 따라서 공수처의 성격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을 다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